제1장 잃어버린 기억 2회.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습관에 따라 맡길 뿐이다. 시간은 흐르고 또 흐른다. 꽃사슴이 소년의 근처에서 방황한다. 그리고 이름 모를 새들도 소년에게 점차 찾아온다.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지 숲속의 작은 동물들이 소년의 주변을 배회한다. 자연동화, 소년은 자연이 되고 자연이 소년이 된다. 새들은 소년의 어깨 위에 그리고 머리 위를 오가며 앉는다. 꽃사슴 두세 마리들도 소년의 지척에서 풀을 뜯는다. 토끼도 두세 마리 노닌다. 이제 소년은 눈을 뜨고 손에 앉아있는 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다. 새들은 놀라지 않고 소년의 웃음에 반기듯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오직 소년은 이러한 모습에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눈은 하늘과 숲과 동물들을 담아낸다. 아직도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 수 없군. 이제 머리는 아프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네. 마음과 머리는 맑고 편안해졌고, 또한 알 수 없는 힘이 몸의 안에서 꿈틀대고 있지만 소년은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음을 절감했다. 이 알 수 없는 힘과 생기는 무엇일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자리를 털고 일어설 즈음에 새들도 날아오르고 숲속 작은 동물은 무리를 짓고 다른 곳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 다시 가야지. 어디 목적도 없이 걷는 걸음이지만 아주 익숙한 방향으로 길을 걷듯 숲속을 헤치며 걷고 넘치는 힘에 또한 달렸다. 소년은 잠깐 계속해서 내달렸다. 산비탈길을 달릴 때도 소년의 모습은 어색하지 않고 수년간 반복된 듯하다. 매우 능숙하게 비탈을 길에 오르거나 내달릴 수 있었다. 비록 이곳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이상한 약향을 따라 걸으면 내게는 아주 익숙한 곳이다. 이 냄새는 나에게 너무 친숙한데 나는 계속 이를 따라가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 내가 있었던 곳도 알 수 있을까? 길을 가다 허기가 지면 다시 칡 바구니에서 칡 조각을 꺼내어 입에 물고 걸었다. 시냇물 소리, 이름 모를 새소리, 간혹 떼지어 나무 위를 오르락내리락 건너편 나무를 타고 있는 원숭이들. 기알가각 깍! 원숭이들의 소리를 들으며 노래 삼아 걷는다. 어느덧 중천에 있었던 해가 뉘엿뉘엿 서쪽 계곡으로 사라져간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군. 하는 수 없이 주변에서 쉬었다 가야겠다. 어디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봐야겠군. 그냥 숲에서 누울 수는 없으니 말이야.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넓은 바위를 발견했다. 소년은 자연스럽게 바위 그늘에 발걸음을 옮긴다. 누가 쉬었다 간 흔적이 있는데? 마른 풀들이 수북이 쌓여있고 한 사람 정도 누워 있었던 흔적이 있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면 되겠군. 소년은 그 자리에 누웠다. 눈을 감고 잠을 청해보지만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자리를 뒤척인다. 다시 앉고 낮에 했던 명상에 빠진다. 무리민이 볼 때는 소년의 행동이 영락없이 운기조식이다. 숨을 천천히 내쉬고 들이마시며 시간이 잠시 흘러서 숨소리도 들리지 않고 소년은 앉아서 죽은 듯 무야의 세계로 빠져든다. 영통이지. 명명하명. 소년의 기억 속 각인된 글들, 머리에서 맴돌고 수많은 것들이 소년의 길을 인도한다. 귀가 더 하얘져서 인체의 모든 생맥까지 이어지고 돌고 돌아 담전으로 그 힘이 치닫는다. 내가 그를 알고 있었군. 배운 기억은 없는데 어찌하여 그를 알고 있었을까? 온종일 걸었음에도 또 밤새 앉아 명상하여 혼자 지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은 뚜렷하게 되고 정신은 맑아지고 손의 힘은 자갈이라도 부술 듯하구나. 소년은 바위의 벽에 손가락으로 넣어 실험을 해보고 싶었다. 손을 들어 바위돌 벽에 손가락을 피고 눌러본다. 전혀 힘들이지 않고 손가락이 바위돌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어헉, 그냥 해본 건데 참을 수 없군. 검지가 바위 안으로 다 들어간 후 뽑아내고는 소년은 생각하였다. 모든 사람이 이 단단한 바위를 이렇게 다룰 수 있을까? 지금 나의 모습은 정상적일까?
물론 정확히 말하면 비정상적이다. 제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바위를 이렇게 뚫고 다룰 수는 없다. 기껏 해봐야 손톱으로 긁는 수준 흙가루 조금만 떨어낼 수 있으리라. 지금 이 모습은 소년의 모습이 결코 14살 아이의 것이 아니라 무림 고수의 모습이리라. 어느덧 날이 밝아오는 미명이 되었다. 날이 이렇게 빨리 밝아오는가? 그는 밤새도록 온기조식을 하였다. 다만 그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시간이 빨리 흐른 것일 뿐이었다. 소년에게는 이 모든 것이 새롭다. 또한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에게는 하루를 보내는 것조차 새로운 것이다. 자리를 털고 일어난 소년은 칡바구니에서 칡을 하나 꺼내어 입에 베어 문다. 그리고 바위에 넣은 꿀을 발견하고는 줄기를 끊어 돌돌 말아서 바구니에 넣는다. 오미자 줄기가 여기에 있군.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 미소를 짓는 소년은 먹는 것이 별로 없었으나 먹을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일까? 소년은 이제 걷는 것이 아니라 뛰다 싶을 정도로 빠른 걸음을 하고 있었다. 물론 이런 모습도 다른 사람이 보았다면 놀라지 않았을까? 달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땅 위를 날아가는 모습이었으니 말이다. 목적지도 없는데 어디를 그는 급히 가고 있는 것일까? 걷다가 뛰다가 이제는 뛰는 수준을 넘어서 무림님들의 경공을 펼치고 있다. 무림님들이 보았다면 어린 소년이 능숙하게 펼치는 경공으로 인하여 놀랐을 것이지만 속도나 능숙한 모습을 보았다면 거의 까무러쳤을 것이다. 곤륜의 신행미종 보일까? 아님 아미파의 한매 보일까? 유사한 모습이지만 이 경신법은 아니었다. 소년이 펼치는 신법은 더욱 세련되고 더욱 속력이 뛰어나지 않는가? 일반인의 눈으로 보았다면 그야말로 순식간이다. 보통 사람의 눈이 따라가기가 여간 쉽지 않은 속도로 달려나갔다. 내가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었나? 소년 자신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움직이고 있었다. 시간이 거듭할수록 그 속도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속력을 내고 있었다. 자연의 신비, 이제 소년이 맞닥뜨리는 곳은 거대한 폭포였다. 너무 거대하여 떨어지는 폭포수의 광음으로 주변 소리를 모두 삼키고도 남았다. 새 소리도 어떠한 동물의 소리도 풀벌레의 소리도 오직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에 모두 삼켜져 잠들었다. 소년은 폭포 엉저리에 쭈그려 앉아 손으로 물을 마시고 얼굴을 닦는다. 물이 너무나 투명하여 고기가 노리는 모습까지도 보였다. 지금 소년의 실력이라면 손쉽게 고기도 잡을 만하다. 그러나 소년은 고기에 욕심이 나지 않는 듯하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유영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할 뿐이다. 자연의 신비와 자유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소년이었다. 잠시 그는 쉬며 폭포를 바라다보며 한순간 생각하였다. 사색에 잠긴 것이다. 거대한 폭포를 잘라볼까? 될 것 같아. 소년은 우수를 들고 손을 들어서 그어본다. 놀라운 사실, 폭포가 좌에서 우로 서서히 갈라지는 것이 아닌가? 떡. 참 어이가 없다. 누가 폭포를 자를 수 있겠는가? 신인가? 뜨악. 그러나 거짓말같이 폭포가 한동안 잘렸다. 폭포는 잠시 후에 다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소년도 신기한 듯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자신도 기특한지 그저 놀랄 뿐이었다. 소년 스스로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본인도 신기한 듯 매우 싱글벙글 하였다. 나와 같은 사람은 누구나 폭포를 자를 수 있을까? 소년은 물 위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의 생각은 조금 황당하지 않는가? 소년은 무림님들이 말하는 고수들의 등평도수를 생각하는가? 이리도강이나 무력답수를 생각하는가? 그러나 소년은 물 위를 걷지 않고 다만 한동안 바라볼 뿐이다. 소년은 잠시 후 다시 재미난 생각을 한 듯 그는 손짓하였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그의 손짓을 따라 둥글게 큰 공, 얼음머리만 한 수구가 형성되어 폭포 아래 물웅덩이에서 그의 손짓을 따라 떠오른다. 계속 떠오른 수구는 한 장 높이 떠오르는데
소녀는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